나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날래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러면 나는 질병이 있다고 억날래졌으면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사는데 방법론에 빠져들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한국 분들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마다 한쪽이 꼭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행동에는 안 옮겨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은 질병이 낫는 줄 알아요. 커밋을 해야 돼요. 속에서부터 커밋. 내가 낫겠다 다짐을 하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트리트먼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리액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사람들한테 이거 할 때는 이거 기억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제 선물도 주고 이제 혜택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게 리액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이 두려우십니까? 여쭤봅니다. 그러면 두렵다고 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죽으니까.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고생하다 죽으니까. 근데 돌아보세요.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몇 명이 사는지. 근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조기 발견해가지고 딱 띄어내고 하고 한 사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큰 것 같이 막 과다 선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요. 수술하고 항암치료 들어가면은 75%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산하는 확률에 안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게 나온 숫자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95%예요. 죽는 확률이.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따지면은 암 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암이 수천 개, 수백 개, 수만 개, 우리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대하면 수백만 개씩 암세포가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매일같이. 근데 매일같이 우리 면역기관이 그걸 다스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 보유자이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누가 해도 두려워할 존재는 절대가 아닙니다. 다스리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눠드릴게요. 근데 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딱 하면 그 다음에 피검사가 하면서 뭐라 그러죠? 의사가 you are cancer free. 암에서 해방됐습니다 해요. 그러면서 꼭 다시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암이 나와요. 그러면은 메타스타사이즈 전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캔서 프리하고 항암 치료했는데 어느 세월에 암 몇 가지 살아남아가지고 딴 데 붙어있다가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캔서 프리면 암세포가 없어야 되는데 언제 메타스타사이즈가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치료한 다음에 누가 you are cancer free 했잖아요. 의사가. 그러면 고심하십시오. 의사 잘못 택했어요. You got the wrong person. 근데 암 환자 얘기하면 누가 설마 나는 아니야. 넘어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Everybody disposed. 암 치료법이 우리가 있습니다. 흔한 방법이 수술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트로죠. 암 치료하면은 수술에다가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항암 치료해가지고 어떤 데 항암 치료 먼저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어떤 데는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합니다. 이게 기존 방법이에요. 그리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갑니다. 근데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도박을 하는데 분명히 진다는 개런티가 95%인데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도박을 하는데 95%는 져.
이기는 확률은 5%밖에 안 돼. 도박하세요.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사람들은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도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게 암치료예요. 이거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항암치료 다 치료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요. 식단을 건강식으로 하시고요. 술과 담배는 절대로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십시오. 멋있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얘기 안 해줘요. 제 교회에 의사들이 많아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의사가 제일 많은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젊은 친구가 480몇 명 중에 항암 치료하는데 거기서 4년 연속 1등상 탄 친구예요. 교회 집사예요. 같은 친구예요. 근데 교회에 어느 분이 암에 걸렸어요.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저한테도 도와달라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의사도 항암 치료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주신 거니까 나는 그 길로 갈랍니다 가지고 그 길로 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분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는데 이 친구가 하더니 목사님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요? 저 장로님 돌아가시는 거 압니다. 2년 못 삽니다. 딱 그래요. 아직까지 저 상태에서 2년 사신 거를 못 봤습니다. 1년 넘기면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장로님 그 친구가 이제 주치의는 아니지만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들 그래서 그분 주치의가 한 3라운드 키모만 하고 수술은 했으니까 하면 낫는다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큰 대수술도 아니었어요. 그냥 띄어내고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놔둬도 좀 몸은 불편해도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이 아니까 저도. 근데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낫는 쪽으로 인도해달라. 그냥 그쪽으로만 기도하십시오.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가지고 낫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돌려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해주고 뭐 하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도대체 어떠한 항암제를 제일 많이 씁니까?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50년 전, 60년 전에 쓰던 항암제를 똑같이 씁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애지번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농도를 좀 낮춰가지고 썼을 때 머리가 빠진다든지 부작용이 좀 덜 하대요. 한 가지만 너무 센 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줍니다. 근데 그건 커즈메릭 이슈지 기본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머리 빠지고는 커즈메릭 이슈지 항암 다른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돼가지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외계인이에요. 한 사이클, 투 사이클, 제너레이션이 지날 때마다 계속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애뉴플로이드라고 합니다. 크로모솜, 그러니까 유전자 저기가 24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8개짜리, 12개짜리, 16개짜리가 막 변질돼서 나오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경험상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드는데요? 요즘은 돈이 얼마 듭니까? 제가 그러니까 10년, 20년 전에는 한 30만 불, 40만 불 그랬어요. 그랬더니 2년 산다고 하면은 75만 불에서 한 120만 불 듭니다. 장로님 경우에. 대부분이 그 정도 듭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에 다 나오는 거 아니죠. 그거는 병원에서 봤을 때 병원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정도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100만 불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이런 얘기 해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인상이 딱 이거지. 제가 왜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기본 상식인데, 찾고자 하면, 환자가 찾고자 하면은, 인터넷에 다 나오는 기본 상식인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줍니까? 그게 답이에요. 원하면은 얘기해 주지만, 근데 환자가 저거 원합니까? 물어볼 겨를도 없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따졌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한번 따지자,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투잡 뛰고, 세잡 뛰고, 안 먹고, 안 놀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애들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살만하니까 암에 걸리는데, 그러면 100만 불 집에 싸두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전부 있어도 부동산에 엮여져 있지. 그냥 놔둬도 오래 사니까, 고생한데도, 그냥 여태까지 못 해본 거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조금이라도 돈 벌어놓고 그냥 쓰시다가 가십시오. 하게 정답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일 왜 하냐요. 인생이 팍 일그러지면서 그러면서 3개월 더 살고 6개월 더 살고 어떻게 사는지는 각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그 얘기 왜 해줍니까? 딱 그래요. 근데 암 환자들은 생각하고 그거 인도해주지 않으면은 의사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친구가 제가 그 친구 좋아하는 이유가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선교에 눈을 떠가지고 해외 선교를 많이 해요. 애들까지 데려가면서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됐어요. 자, 항암 치료 성공률이 75년 전에 3에서 5%입니다. 자, 보세요. 항암 치료 성공률입니다. 지금은 기껏 해봤자 5% 정도 된대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조기 발견이 쉬워졌습니다. 조기 발견이 쉬워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쫙 뜯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한번 합니다. 퍼스트 라운드 하지도 않아야 될 거기 때문에 항암 치료 해가지고 성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첫 6개월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개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의사들도 젊고 똑똑한 친구들은 다 수긍합니다. 항암 치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항암 제약 하는 거 있죠? 이제 $1 트릴리언 스캠이에요. 정부가 허락하는 경제를 돌리기 위한, 왜냐하면 이게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저 식구도 의사 많아요. 친구도 의사 많아요. 다 동의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큰 조카가 그러니까 의대 입학해가지고 지금, 레코드 탑이에요. 근데 제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앤드루,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why don't you do cancer? oncology 그랬더니, uncle, it's a scam. Why should I do that? Everybody dies and it's a scam. I'm not gonna do that. I'm going to pediatry. 애들 봐주는 거 있죠? 그거 하겠대요. 그게 맞는 답이에요. It's a scam. 항암 치료 후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키예요.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거 하면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져요. 근데 이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빨리빨리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질병인지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발암물질 노출이에요. 그 다음 세균 감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위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전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근데 꼭 유전적인 거는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프리디스포즈 돼 있어도 다스릴 수 있어요. 암은. 충분히 다스립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배워야지 돼요. 그리고 방사능 노출입니다. 일본의 원자탄이란다. 원자탄 터졌을 때도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그때 직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암 때문에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번에 원자로가 녹아가지고 난리 났죠? 그것 때문에 손상 있는 거 걱정하는 게 이 돌연변이에요.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벌써 식물이나 곤충들은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사진을 몇 개 본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런 일이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간다가지고 뭐 얼마 전에 어디 책을 읽었더니 일본은 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방사능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암의 원인은 딴 데 있습니다. 저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우리 대중들한테는 다른 데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큰 원인, 방부제예요. 그러면은, 왜 이러면은, 이거 뭐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약시장과 음식시장은 같이 돌아갑니다. 음식시장은 병을 만들고요. 감사합니다. 제약시장은 약을 만들어서 돈을 법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왜 방부제가 왜 그런데? 설명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니까. 자, 방부제가 하는 작용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음식이 왜 썩습니까?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기 때문에 썩습니다. 음식물에. 방부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를 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억제를 합니다. 성장을. 그렇죠? 방부제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냐면 음식 시장이 많이 생산해가지고, 일단 많이 쌓아두면서 그 분배해가지고 돈 버는 게 음식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10배나 되는, 숫자상으로 10배나 되는 박테리아를 우리 몸이 담고 삽니다. 10배나 되는 숫자를 우리가 몸에 담고서 크기는 한 요 정도 돼요. 이게 우리 몸에 있어요. 박테리아가, 덩어리가. 근데 대부분이 우리 장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장균이고 유산균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몸 속에 있고, 여기도 별의별 박테리아가 다 많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제 친구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박테리아가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한 농장이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걔네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살기 다스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게, 그 말 된다? 돼요. 10대 1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럼 방부제가 하는 게 뭘까요? 먹으면은 우리 몸에 소화기관을 관장해주는 유산균까지 손상을 입힙니다. 그게 문제예요.